네, 안녕하세요. 소나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칼럼이 올라오는 날입니다. 저희 언론사에 매주 목요일마다 칼럼이 공개되고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오시면은 모든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친절하게 링크까지 올려드렸으니까 클릭해서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미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 다우지수 35,800포인트를 소폭 이제 회복 시도를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약보합으로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장중에는 아랫꼬리도 길게 달면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얘기가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도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이제 세력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그 연준이 매파적으로 좀 변한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매파적인 목소리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15,800포인트 회복 시도하면서 0.44포인트 4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미증시는 굳이 이 매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라면 나스닥이 한 차례 밀렸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저 정도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는 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워낙 내년 중순 정도에는 이제 뭐 최대 고용과 물가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년 중순으로 계속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 정도 일부에서 나오는 매파적인 시각 가지고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양호한 모습이고 나스닥은 다시 한번 강세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양봉을 하나 다시 한번 더 세워줘야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아직까지는 15,8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면은 뭐 다시금 뭐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증시는 저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3,000포인트 아래쪽에서 2,980포인트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도 소폭 매도, 근데 뭐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좀 기분이 나쁘네요. 선물 이번 주 초에 그래도 한 10,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 뭐 주중에 이 매수 들어왔던 대량 매수 들어왔던 부분은 다 그냥 청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중립 이하 쪽으로 소폭 약세 쪽으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기대감을 많이 만들지 않는 그런 그 정도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썩 좋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뭐 예정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금리가 우리나라는 1%가 됐습니다. 기존의 제로 금리에서 1%가 됐는데 1%도 역시나 뭐 초저금리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신경을 쓰고 뭐 날카롭게 반응하고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내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역시나 약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트레이딩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0포인트 공방을 펼치고 있죠. 오늘도 1020포인트 위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약세로 마감을 해서 1015포인트, 1020포인트를 계속 3일 연속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1020포인트 같은 경우는 돌파하게 되면은 코스피가 아니 코스닥이 강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이 구간을 놓고 공방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20포인트를 넘어간다. 코스피가 만약 3050을 넘어서 중립 구간에 가더라도 코스닥이 1020포인트 위다. 그러면은 중립 구간에 있는
이 코스피보다는 강세 구간에 있는 코스닥이 당연히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코스닥이 유리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가 테일러시로 이제 뭐 확정을 지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그래서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선상승이 나왔었고, 오히려 발표하니까 뭐 재료 노출처럼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 한 번에 제자리를 바로 찾아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테일러시 발표가 나오면은 이종구 회장이 미국 출장을 가고 하면은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할 거다.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작 정도는 만들 거고, 시작점을 만든 후에 추세를 만들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예상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제자리 찾아가려고 한 차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뭐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정도는 만들었구나.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뭐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제 패키징 기판 사업 호황으로 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가 먼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가 그 뒤를 뒷받침하면서 따라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까지도 기판 산업은 좋을 거다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튬 전해질 가격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보이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크게 좀 휴식을 취했었는데, 음극재, 양극재 모두 이제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최근엔 조금 서운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리튬 전해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거래량도 제대로 붙었고, 이제 좋은 모습,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6만 3,500원까지 왔는데 17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후성이라던가 아니면 켄트로스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비안 관련주는 거의 1일비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SUV의 배송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고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원화성, 에코캡, 그리고 우신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거기에 세원 같은 정도까지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 리비안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20만 원을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자, 상장 초기에 이제 20만 원 구간은 이제 탈환하지를 못했었는데 드디어 20만 원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 카카오페이의 영향으로 해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이 전체적인 카카오 그룹사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편입 종목들하고 이제 편입 제외되는 편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 간단히만 짚어드리면은,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외에 SL, 명신산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PI첨단소재, 메리츠금융지주, 그리고 SK스퀘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 제외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동안 이제 조금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좀 눈치 보기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FNF 홀딩스, 그리고 LX 하우시스, LX 홀딩스, 이노션, 삼양식품, 일양약품 정도는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